네, 마이삭이 내륙을 관통할 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요. 이 마이삭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삭 관련해서 기상청 담당하는 이재명 기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 태풍의 위치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조금 전에 제주도 남동쪽까지 태풍이 올라온 걸 확인했는데요. 네. 위성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마이삭은 매우 강한 강도로 남해안을 완전히 뒤덮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 동쪽 약 110km 해상 위를 지나고 있는데요. 마이삭이 가장 가까이 지나고 있는 제주도에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강풍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내뿜는 거센 바람이 남해안을 넘어서 이제 동해와 서해까지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을 보면 특히 이 왼쪽 윗부분에 약간 눌린 듯이 구름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서쪽에서 비교적 찬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인데 더 강한 비구름대가 이 구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건조한 공기가 태풍 밑으로 파고들면요.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위험 반원이 아닌 서쪽 수도권도 강풍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이삭 얘기하면서 지금 2003년도 그 매미를 계속 소환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피해가 크고 그리고 이 경로가 비슷하잖아요. 자, 이번에도 그만큼 피해가 있지 않을까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 태풍 매미로 131명이 숨졌고요. 또 재산 피해만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매미와 경로가 얼마나 비슷한지 지도 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 선이 마이삭의 예상 경로고요. 옆에 보이는 노란 선은 매미가 지나갔던 경로입니다. 네. 부산 남서쪽으로 상륙을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미 때 폭풍 해일로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에도 바닷물 수위가 높아서 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비슷합니다. 또 바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216km에 이르는 강풍을 몰고 왔던 이 매미보단 약하지만 마이삭도 시속 180k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속 180km, 이 바람은 기차가 탈선하거나 약한 지붕이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강풍입니다. 게다가 강풍의 반경이 350km로 한반도 남쪽 전체를 집어삼키는 수준이어서 거의 모든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대 400mm의 비도 동반할 걸로 보여서요. 장기간 집중호우로 이미 약해져 있는 집안의 산사태와 호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9월 2일인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8월에 지금 태풍이 2개가 왔고 그 일주일 만에 지금 또 태풍이 또 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유난히 태풍이 한반도로 자주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상보다 자주 오는 건 아닌데요. 네. 지난주에 태풍 바비가 왔을 때 이미 태풍 전문가들은 다음 태풍도 한반도로 올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를 보겠습니다. 동쪽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저렇게 펼쳐져 있어서 태풍이 일본 쪽으로 휘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몽골 쪽에는 또 대륙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데요. 태풍이 그 사이에 있는 한반도나 일본의 남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특히 마이삭이 생길 때쯤에 기압 배치를 봤는데요. 북위 30도 아래쪽에는 거의 기압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태풍을 가로막거나 영향을 주는 주변 기단이 없다 보니 태풍이 마치 이렇게 쥐었다 놓은 풍선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쭉 북상을 해온 겁니다. 다만 최근 추세를 보면 태풍이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서태평양에선 한 해 평균 26개 정도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건 1년에 3개, 상륙하는 건 1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륙할 때의 중심 기압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얘기인데요. 최대 풍속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가을에만 태풍이 11개에서 13개 정도 생기고 2개 정도는 한반도로 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밤 최대 고비가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오른쪽 밑으로 지금 뭔가 하나 또 있어요. 예. 좀 또 다른 태풍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것이 또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아래쪽에 있는 태풍이 바로 10호 태풍 하이선입니다. 네. 이 하이선은 일단 일본에 상륙한 뒤에 부산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괌 북쪽에서 발생한 열대 저압부가 어젯밤에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발달을 했는데요. 예상 경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선은 오늘 밤에 괌 북서쪽을 지나서 내일이면 일본 오키나와 가까이로 갑니다. 네. 중심 기압이 930헥토파스칼로 낮아지는 데다 강도도 매우 강인 상태로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는 일요일쯤에는 일본 큐슈 지방에 상륙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산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산과 경남 해안이 다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선의 경로와 경도는 앞으로도 좀 유동적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질 경우에는 더 한반도 쪽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연이어 태풍 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